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오픈핸즈라는 AI 코딩 에이전트 기술 문서입니다. 네, 이게 마치 개발자처럼 코드를 직접 수정하고 또 명령어 실행하고 웹 브라우징, API 호출, 심지어 스택 오버플로우 코드 복사까지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랄까, 진짜 옆에 있는 개발 조수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들을 통해서 이 오픈핸즈가 개발할 때 좀 반복적인 작업들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줄여주는지, 또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 핵심을 좀 알아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네. 흥미로운 점이 이걸 사용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라는 건데요. 하나는 그냥 바로 써볼 수 있는 클라우드 버전이고요. 아, 간편하게요? 네. 다른 하나는 이제 사용자가 직접 LLM 같은 걸 설정해서 좀 더 이렇게 깊게 제어할 수 있는 로컬 설치 방식.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필요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 문서들을 보면서 이 AI 에이전트가 실제로 뭘 할 수 있고 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죠.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부터 좀 볼까요? 문서에 보니까 예시로 간단한 헬로 월드 스크립트 짜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네네. 리액트 기반 투두 앱을 아예 처음부터 만들고 나중에 사용자가 이거 해달라 하면 마감일 기능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인 개발도 가능한가 봐요. 맞아요. 특히 그 문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러니까 그린필드 작업의 강점을 보인다고 언급한 부분이 좀 인상 깊었어요. 아, 기존 코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요? 그렇죠. 기존 코드 맥락 없이 시작하는 작업인데 이게 어찌 보면 개발 초기에 가장 좀 막막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코드 몇 줄 생성하는 걸 넘어서 초기 설계 단계 자체에 AI가 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기존 코드 베이스에 새 기능 추가, 예를 들면 GitHub 액션 같은 거 추가하거나 아니면 리팩토링, 변수명 바꾸고 함수 놔두고 이런 거요. 아, 리팩토링까지요? 네, 심지어 버그 수정까지도 지원한다고는 나와 있습니다. 와, 버그 수정이요. 그건 좀 놀라운데요. 근데 이게 복잡하게 얽힌 레거시 코드 버그까지 막 다 잡아내고 그럴 수 있을까요? 혹시 문서에 그런 한계점 같은 건 없었나요? 아,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문서에서도 이 버그 수정은 여전히 좀 까다로운 작업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미리 좀 진단이 되어 있을 때 그럴 때 더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만능 해결사처럼 모든 버그를 다 고쳐줄 거라 기대하기보다는 좀 명확한 문제 상황을 딱 던져줬을 때 도움을 받는 그런 형태로 활용하는 게 현실적이겠죠. 아, 약간 도움을 받는 조수 느낌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테스트 주도 개발, TDD 방식으로 문제 상황을 명확히 정의하고 에이전트랑 같이 작업하는 팁도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용자와 에이전트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어떤가요? UI 스크린샷 같은 걸 보니까 그냥 채팅창만 있는 게 아니라 코드 변경상 비교하는 화면도 있고 VS 코드 편집기, 터미널, 주피터 노트북, 심지어 웹앱 실행 화면까지 다 통합돼 있네요. 네네. 꽤 편리해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이 통합 환경이 장점인데,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결국 에이전트한테 작업을 어떻게 시키느냐, 즉 프롬프트의 역할입니다. 아, 프롬프트 역시 중요하군요. 네, 문서에서도 좋은 프롬프트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또 어디를 수정할지 위치를 딱 명시해주고 그리고 작업 범위도 너무 크지 않게 작은 기능 단위로 주는 게 좋다고 강조하거든요. 예를 들면 코드 좀 더 좋게 만들어줘. 이런 거 말고요. 그렇죠. 그런 막연한 요청보다는 utilsmathoperations.py 파일에 숫자 리스트 평균 계산하는 함수 추가해줘. 이런 식으로 아주 명확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AI 에이전트가 상당히 유능하긴 한데 지시는 정말 구체적으로 잘 내려줘야 하는 뭐랄까 좀 숙련된 조수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픈엔즈 시작하는 방법도 아까 두 가지라고 하셨는데 클라우드 버전은 깃허브나 깃랩 계정으로 그냥 로그인하면 바로 쓸 수 있고 처음 쓰는 사람한테는 $50 무료 크레딧도 준다고 하니까 이건 진입 장벽이 낮아 보이네요. 네, 그렇죠. 바로 써보긴 좋죠. 반면에 이제 로컬 설치는 도커를 사용해야 하고 LLM 모델이나 API 키 같은 거를 사용자가 직접 다 설정을 해줘야 하고요. 아, 좀 번거로울 수도 있겠네요. 네, 약간의 설정은 필요하죠. 근데 이 로컬 설정의 흥미로운 점은 LM 스튜디오 같은 도구를 쓰면요. 고사양 맥북 같은 로컬 장비에서 직접 LLM, 예를 들면 데브스트라 스몰 같은 모델을 직접 돌리면서 오픈핸스랑 연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 그럼 클라우드 서비스 안 쓰고 완전히 내 컴퓨터 안에서만 AI 코딩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물론 이제 하드웨어 사양이 좀 충분히 받쳐줘야 하겠지만요. 그리고 GUI 방식 말고도 터미널에서 바로 쓰는 CLI 모드나 자동화를 위한 헤드리스 모드, 또 GitHub 이슈 해결에 특화된 GitHub 액션, 이런 다양한 실행 방식도 지원하고요. 사용자가 오픈엔드 작동 방식을 좀 더 세밀하게 컨트롤할 수도 있나요? 문서 보니까 마이크로 에이전트라는 기능이 있던데요. 아, 네. 그거 상당히 실용적인 기능입니다. 그 저장소 루트에 .openend micro agents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요. 네. 거기에 특정 가이드라인, 예를 들어 이 프로젝트에서는 항상 함수 시작 부분에 주소를 달아줘 같은 내용을 마크다운 파일로 넣어두면요. 에이전트가 그 저장소 관련 작업을 할 때마다 그 지침을 따르게 됩니다. 오, 프로젝트별로 코딩 스타일이나 규칙 같은 걸 AI한테 가르쳐주는 효과네요. 맞습니다. 일종의 맞춤 설정인 거죠. 그리고 특정 키워드가 프롬프트에 포함될 때만 활성화되는 그런 마이크로 에이전트도 만들 수 있고요. 또 저장소별 설정 스크립트 .openend setup.sh나 커밋하기 전에 검사하는 스크립트 .openend precommit.sh 같은 걸로 환경 설정이나 코드 품질 관리 같은 것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MCP라는 걸 통해서 외부 도구랑 연동해서 기능을 확장할 수도 있다고요. 이건 좀 어려운 개념 같은데 어떤 의미인가요? 아, MCP는요. 오픈엔드가 외부에 있는 좀 더 전문화된 도구 서버랑 서로 통신할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약속, 그러니까 프로토콜이에요. 약속이요? 네. 예를 들면 특정 코드 분석 도구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 같은 거랑 연동을 해서 오픈엔드가 직접 그 도구들을 활용해서 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확장할 수 있는 거죠. 사용자가 이 에이전트의 능력을 직접 넓힐 수 있는 그런 통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늘 살펴본 이 오픈엔스 기술 문서는 AI를 활용한 코딩 지원 도구가 정말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를 좀 엿볼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한 스크립트부터 시작해서 애플리케이션 구축 초기 단계까지 지원하면서 개발 생산성을 높일 잠재력은 분명히 커 보이네요. 클라우드든 로컬이든 당신의 개발 스타일에 맞춰서 한번 시험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겠습니다. 물론이죠. 근데 현재 기술이 아직 만능은 아니고 복잡한 작업을 혼자서 완벽하게 다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문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긴 합니다. 네, 아까 버그 수정처럼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명확한 지침을 잘 제공하고 또 방금 얘기한 마이크로 에이전트 같은 기능들을 잘 활용해서 프로젝트에 맞게 AI를 잘 튜닝한다면 그런 한계를 상당 부분은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네, 어떤 걸까요? AI 에이전트가 점점 더 이렇게 정교한 코딩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면 미래의 개발자는 어떻게 코드를 짤지 이런 기술적인 고민보다는 어쩌면 무엇을 만들지에 대한 그 비전을 AI와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또 구체화해 나갈 것인가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변화의 방향을 계속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